목에 칼이 들어와도 붓을 멈추지 않은 이유, 규장각의 핏빛 전조와 대제학의 유산, 모두가 깊은 잠에 들어 정적만이 가득한 조선의 깊은 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궁궐 가장 깊숙한 곳, 규장각 외곽 서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불길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매캐한 검은 연기가 달빛을 가리며 소리 없이 번져나갑니다. 불이야, 외곽 서고의 원인 모를 불이 났다. 어서 물을 가져오너라. 춘추관 소속 사관들은 어디 있느냐? 역사적인 기록들이 불타고 있다. 어서 불길을 잡아라. 거대한 화염이 천년의 기록을 품은 목조 건물을 삼킵니다. 불꽃이 밤하늘을 찌르며 폭발하듯 굉음을 내뿜습니다. 군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물을 퍼나르는 극심한 혼란의 틈바구니, 붉은 불길을 등진 채 한 사내가 서고에서 다급하게 뛰어나옵니다. 사내의 품에는 황실 비밀 사초 두루마리가 꽉 쥐어 있습니다. 사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음 날 아침, 연기도 가시지 않은 규장각의 참혹한 잿더미, 몇 해만 남은 폐허 앞에 홀로 선 젊은 사관 이현. 이현의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역사를 불태운 자,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현은 자네 속으로 걸어가 까맣게 탄 종이 조각들을 만집니다. 재의 냄새가 다르다. 기름을 부어 의도적으로 지른 불이다. 화마가 덮친 곳은 오직 세자 시의 사건의 기록이 있던 자리뿐이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추악한 인간이 저지른 대역죄다. 바람이 불어와 하얀 잿가루를 이현의 벼슬 옷 위로 뿌려댑니다. 이현은 불타 없어진 기록의 무시무시한 정체를 깨닫습니다. 조정의 최고 권력자, 노론수장 홍판서의 역모가 담긴 사초였습니다. 권력이 역사의 입을 막기 위해 핏빛 불길을 댕긴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까맣게 그을런 주먹을 부르르 떨며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사초가 사라지면 조선의 과거와 미래가 통째로 조작된다. 사관의 붓은 왕의 칼보다 강하고 진실은 불길보다 뜨거운 법. 내 목숨이 경각에 달할지라도 역사를 더럽힌 자를 단죄하리라. 홍판서와 왕의 피비린내 나는 비린미략, 같은 시각 침묵과 탐욕이 감도는 노론수장 홍판서의 비밀방, 규장각의 불길은 아주 아름답게 타올랐다. 흔적도 남지 않았어. 그 불길로 우리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피의 기록이 사라졌다. 변방의 군량미 수십만 석을 가로채 사병을 기르고 무기를 모은 일, 그리고 마침내 비리를 눈치챈 서망의 세자에게 사약을 내리라 왕을 쥐고 흔든 일, 그 모든 역모의 증거가 어젯밤의 화마와 함께 깨끗이 잿더미가 되었다. 이제 이 조정에서 우리 노론의 권력에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춘추관의 애송이 사관놈 하나가 자네를 뒤지고 다닌다지. 역사의 냄새를 맡은 쥐새끼는 덫을 놓아 끝까지 씹어 삼켜야 한다. 촛불 그림자가 흔들리는 방구석, 냉혹한 자객 겸이 걸어 나옵니다. 겸이 허리춤에서 환도를 꺼내자 서늘한 쇠소리가 방을 채웁니다. 겸아, 내 칼날로 그 사관놈의 목숨과 입을 영원히 봉인해라. 대감의 명대로 하겠습니다. 무덤조차 남기지 않겠나이다. 피할 수 없는 핏빛 추격전의 서막이 어둠 속에서 올랐습니다. 이현은 이 조작된 현실을 바로잡아줄 유일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대제학 김문겸의 외딴 사가. 깊은 밤 도착한 스승의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함만 가득합니다. 대문은 기분 나쁜 삐걱 소리를 내며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에 이현은 서재 문을 쾅 열어젖힙니다. 스승님, 소생 이현이옵니다. 규장각에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 어찌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니, 스승님. 이현의 비명이 어두운 서재 안의 정적을 잔인하게 깨부숩니다. 대제학 김문겸의 전성기, 위대한 활약상. 대제학은 보란듯이 목을 매단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벼루가 엎어져 검은 먹물이 피처럼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이현은 스승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며 과거의 눈부신 기억을 떠올립니다. 과거 노론 벽파가 조정을 장악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던 시절, 오직 대제학 김문겸만이 홀로 서망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탄핵을 올렸습니다. 전하, 홍 판서가 북방의 굴량미를 빼돌려 사병을 양성하고 있나이다. 황실의 재정을 파탄내고 역모를 꾀하는 저 간신배들의 목을 베어 서소문에 매달아 주소서. 그의 장엄한 사자후는 권력의 횡포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홍 판서의 수많은 협박과 암살 위협 속에서도 대제학은 꿋꿋이 외쳤습니다. 내 목이 잘릴지언정 조선의 선비로서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겠다. 전국 만대 유림의 정신적 지주로서 홍 판서의 숨통을 조였던 위대한 거인, 그런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현의 귓가에 핏빛으로 맴돕니다. 이현아, 사관의 목숨은 종이 한 장보다 가볍단다. 허나 내가 쥔 부탄 자루는 조선의 만대 역사보다 무거운 법이다. 어떤 권력이 내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결코 붓을 꺾지 말거라.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남겨진 유서 종이를 집어듭니다. 사초를 탐한 죄, 부끄러워 목숨으로 속죄한다고 적힌 문장, 조작이다. 우리 스승님은 평생 글씨를 쓸 때 끝을 맺는 법이 없으셨다. 평생을 의롭게 사신 스승님을 살해하고 도둑의 누명을 씌우다니, 이 악마 같은 홍판서 놈들, 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의 대문이 무참히 부서져 내립니다. 굉음과 함께 횃불을 든 의금부 군사 수십 명이 마당으로 쏟아집니다. 횃불의 불길한 붉은 그림자가 서재의 문창사를 사정없이 덮칩니다. 이미 이현을 역적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의금부 판관이 칼을 빼들고 편전이 울리도록 호통을 칩니다. 안에 있는 역적 이현은 당장 나와 포박을 받으라. 내 놈이 대제학 대감을 살해하고 나라의 사초를 훔친 것을 다 안다. 순순히 나오지 않으면 이곳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조작된 진실과 대제학의 반격, 관군들이 서재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의 절체절명의 찰나, 이현은 거친 나무 창문을 온몸으로 부수고 마당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음모를 가리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현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진흙탕 속으로 거칠게 몸을 던집니다. 적이 도망친다. 역적 이현을 절대 놓치지 마라. 빗속을 뚫고 붉은 횃불을 든 의금부 군사들의 발소리가 매섭게 쫓아옵니다. 관군들이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도성의 밤하늘을 잔인하게 찢어발깁니다. 쏟아지는 비에 젖은 횃불들이 치익 소리를 내며 밤을 삼킵니다. 이현은 빗물과 핏물로 엉망이 된 채 허덕이며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달리다 진흙탕에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스승님의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묻힌다. 홍 판서의 추악한 죄상을 세상에 밝히기 전엔 결코 죽을 수 없다.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젖은 옷을 움켜쥐고 질주합니다. 군사들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간신히 숨어든 곳, 도성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무법지대, 서소문 지하 시장이었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지배하는 지하 통로 사이로 낯선 밀수꾼들이 가득합니다. 은밀하게 밀담을 나누는 목소리와 웅성거림이 동굴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현은 숨을 죽인 채 스승이 남긴 작은 노쇠 표식을 꺼내 듭니다. 그것은 대제학이 평생 비밀리에 관리하던 유림들의 지하 통신망이었습니다. 외딴 포목점의 벽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비밀 통로를 지나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지하 밀실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갑니다. 지하 밀실의 오래된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가 울립니다. 이현은 구석에 놓인 낡고 거대한 나무 괴짝 앞에 멈춰 섭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떨리는 손으로 쇠 걸쇠를 찰칵 소리내며 열어젖힙니다. 사초 속 대제학의 위대한 반격과 기밀, 괴짝의 깊은 바닥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진짜 사초. 비단을 드르륵 펼치자 세자씨의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속에는 대제학 김문겸이 목숨을 잃기 전까지 준비한 반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 판서가 굴량미를 밀무역하여 확보한 사병들의 주둔지 위치와 명부, 그리고 은밀히 왕의 약점을 쥐고 조정을 조종하려 한 경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제학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전국의 유림들에게 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조작된 죄로 죽거든 사관 이현을 도와 진실을 전하라. 조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대제학의 거대한 체스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라의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바로 그 순간 밀실 입구의 어둠 속에서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들립니다. 홍 판서의 충직한 사냥개인 자객 겸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겸이 허리에 찬 매서운 검을 스르릉 소리내어 날카롭게 빼듭니다. 결국 찾아냈군 그래. 허나 그 기록은 내 놈의 무덤으로 가는 수위가 된다. 자객의 검날이 미세하게 떨리며 소름 돋는 쇠소리를 뿜어냅니다. 번뜩이는 은빛 검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이현의 창백한 얼굴을 겨눕니다. 좁은 밀실 안은 일촉즉발에 터질 것 같은 살기로 채워집니다. 이현은 물러서는 대신 주변에 있던 낡은 나무 의자를 번쩍 집어듭니다. 사초와 대제학의 유산을 몸 뒤로 숨기며 자객의 칼날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칼날로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입을 막으려 한들 소용없다. 대제학 대감께서 남기신 의로운 뜻은 결코 내 놈들의 칼로 지울 수 없다. 챙가강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강철검이 나무를 내리칩니다. 밀실의 벽을 울리는 날카로운 격도름과 두 사내의 거친 호흡소리, 진실을 지키려는 사관과 이를 묻으려는 자객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학식만 닦았던 이현은 자객의 압도적인 검수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어깨와 가슴을 베이며 거친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구릅니다. 핏방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투둑 투둑 떨어져 번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목전에 다다른 순간 이현은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옆에 놓여있던 불타는 기름등 잔대를 자객을 향해 걷어찹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기름이 퍼지며 거대한 불길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자객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이현은 사초를 안고 비밀 통로로 빠져나갑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녘의 도성 밖 골목길, 멀리서 까마귀가 스산하게 날개짓하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피를 흘리며
기어 나온 이현의 눈앞에 경복궁이 보입니다. 피로 물든 사초 두루마리를 품에 꼭 안은 채 이를 악무는 이현. 흐르는 눈물과 핏물을 닦아내며 궁궐의 거대한 문을 매섭게 바라봅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는다. 대제학 대감의 복수를 하리라. 궐 안으로 직접 들어가 임금의 앞에 이 모든 비리의 진실을 밝히리라. 임금의 미소와 꺾이지 않는 사관. 이현은 목숨을 걸고 내관의 초록색 복색을 훔쳐 입었습니다.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대궐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 들어갑니다. 비단 옷자락이 스치는 바스락 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필사적으로 감춥니다. 마침내 임금이 머무는 거대한 편전 문 앞에 다다릅니다. 궁중의 무겁고 엄숙한 정적이 편전 안팎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편전의 거대하고 두꺼운 나무 문이 스르르륵 웅장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그늘진 어좌 위에는 조선의 절대 권력자 임금이 앉아 있습니다. 홀로 촛불을 켠 채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며 도망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내관의 모자를 벗어 던지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온 힘을 다해 편전이 떠나가도록 웅장하게 외칩니다. 전하, 소신 사관 이현이옵니다. 노론 벽파의 사악한 기만에 속지 마옵소서. 소신이 목숨 바쳐 찾아낸 세자 씨의 사건의 진짜 사초를 가져왔나이다. 이현이 품에서 꺼낸 피 묻은 비단 사초 두루마리.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따라 스르륵 미끄러져 나갑니다. 왕이 앉아있는 어좌 바로 밑에 탁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 섭니다. 이현은 이제 모든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힐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초를 받아든 임금은 손가락으로 종이를 사락 넘겨 읽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던 왕의 얼굴에 기이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내 서늘하고 잔혹한 비웃음이 편전의 정적을 깨부숩니다. 왕은 미친 사람처럼 크게 소리내어 웃기 시작합니다. 드러나는 황실의 비리와 독설. 왕이 서서히 어좌에서 일어나자 붉은 용포가 거칠게 펄럭입니다. 화로의 불길이 임금의 차가운 얼굴을 반쯤 비추며 그림자를 만듭니다. 임금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하게 속삭입니다. 수고했다, 이현아. 허나 내가 가져온 이 사초는 미끼일 뿐이다. 내가 노론 세력을 완벽하게 숙청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해 둔 가짜다. 홍 판서의 굴량미 횡령과 세자 시해의 음모. 그 모든 것의 진짜 배우는 바로 나다. 선왕의 세자가 나의 적통이 아님을 알고 나를 밀어내려 했기에 내가 손을 썼다. 홍 판서의 탐욕을 이용해 세자를 죽이고 나 또한 그 비리를 빌미로 노론을 묶어둔 것이다. 그 순간 이현의 귀에 날카로운 이명이 삐 소리를 내며 꽂힙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한 역사가 전부 왕의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스승 대제학의 비참한 죽음도 모두 왕이 설계한 잔혹한 덫이었습니다. 이현은 벼락을 맞은 듯 넋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임금은 태연하게 피 묻은 사초를 타오르는 철제 화로 속에 던져 넣습니다. 불길에 닿은 한지 종이가 화르르륵 소리를 내며 타오릅니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까맣게 바스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무엇이 중요하냐? 백성들이 그렇다고 믿으면 그것이 역사가 된다. 역사는 살아남은 승리자인 내가 쓰는 거대한 소설일 뿐이다. 사초가 완전히 타버려 검은 제가 공중으로 흩날려 사라집니다. 이현은 가슴을 쥐어짜며 허탈하고 참담한 눈물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온 삶을 바쳤던 정의가 권력자의 장난감에 불과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대제학의 마지막 유산과 이현의 각성,
하지만 이현의 뇌리에 대제학 김문겸의 마지막 유언이 스쳐 지나갑니다. 전국의 유림들이 이미 이 사실을 통문으로 받아보았을 것이다. 왕이 아무리 눈앞에 사초를 태운다 한들 선비들의 가슴에 새겨진 진실은 태우지 못한다. 이현은 절망을 털어내고 눈을 부릅뜨며 품 안을 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새하얀 자신의 일기장을 서겁 소리 나게 꺼냅니다. 그의 붓을 쥔 손끝이 다시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현은 붓을 꽉 쥐고 왕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소리칩니다. 왕께서 태우신 것은 권력의 비겁한 소설일 뿐입니다. 사관은 오직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는 자, 대제학 대감께서 목숨으로 지키신 조선의 정의와 방금 역사를 조작하고 세자를 기만하신 전하의 폭정을 이 사초에 낱낱이 기록할 것입니다.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어 발악을 하는구나. 왕의 고함과 함께 편전의 거대 문이 벌컥 열리며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친위대 수십 명이 일제히 은빛검을 뽑아 들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냅니다. 군사들의 칼날이 이현의 목덜미를 깊숙이 스치며 핏줄기가 흘러내립니다. 살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현은 붓을 멈추지 않습니다. 종이 위에 서걱 격렬한 소리를 내며 왕의 죄상을 새겨나갑니다. 사관의 피가 하얀 한지 위로 붉게 스며들어 문장이 됩니다. 목숨을 내던진 사관의 거침없는 붓끝이 편전의 공간을 지배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 임금이 오히려 거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왕은 공포에 질려 어좌의 나무 기둥을 붙잡고 뒤로 주춤거립니다. 임금의 거친 숨소리가 사관의 붓소리 앞에서 나약하게 흔들립니다. 대궐 앞마당에 장엄하고 하얀 눈이 펑펑 내립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대궐의 지붕을 세차게 흔든 뒤 대제학의 무덤과 조선의 산천을 감싸 안습니다. 붓을 꺾지 않은 위대한 사관의 승리를 선언하는 이현의 마지막 목소리, 역사의 지평을 향해 웅장하게 메아리칩니다. 권력은 짧고 문장은 길다. 권력자는 육신을 지배할 수 있으나 역사는 영원히 그들을 심판하리라. 제4부 피로 물든 후궁의 미략. 목덜미에 칼이 들어온 이현의 붓끝은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어둠을 파헤칩니다. 전하의 폭정 뒤의 숨은 차마 역사에 적지 못한 또 하나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있나이다. 이현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편전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왕의 눈동자가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15년 전 조정의 권력 구도를 단숨에 뒤흔들었던 후궁 조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었던 후궁 조씨는 노론의 홍판서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배 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반드시 용상에 안치겠다는 탐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것은 서망의 총애를 받던 정임 왕후였습니다. 후궁 조씨와 홍판서는 왕후의 배 속 태아를 시해할 끔찍한 음모를 맹약했다. 이현이 써 내려가는 필사 소리가 편전의 정막을 날카롭게 깨부숩니다. 왕후가 마시는 탕약에 아무도 모르게 기이한 독약을 섞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독약은 태아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가는 잔인한 피의 독이었습니다. 결국 정임 왕후는 원인 모를 하혈을 하며 배 속의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조정은 온통 통곡 소리로 가득 찼으나 후궁 조씨의 처소에서는 남몰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고 실성해가는 왕후를 바라보며 승리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궁궐에서 내 앞길을 막는 핏줄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당시 의관이었던 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의관은 탕약의 비밀을 적은 밀서를 들고 홀로 대제학 김문겸을 찾아갔습니다. 대감, 후궁 조씨가 홍 판서와 모의하여 나라의 적통을 살해하였나이다. 대제학은 그 추악한 진실을 접하고 거대한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대제학 김문겸은 즉시 의관을 보호하고 홍 판서의 가문을 탄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선 유림의 힘을 모아 왕실의 더러운 오물을 청소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서망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노론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리라. 위기를 느낀 홍 판서는 더 거대하고 끔찍한 역모를 계획하게 됩니다. 홍 판서는 탄핵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밤 자객겸을 시켜 의관을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의관의 목을 베어 서소문 벌판에 버리고 모든 단서가 담긴 밀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학은 이미 그 밀서를 주장과 가장 깊은 비밀 서장고에 숨겨둔 뒤였습니다. 기록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진실의 칼날이 내 놈들의 목을 치리라. 의관이 죽자 증거가 사라진 대제학은 조정을 향해 피를 토하듯 호소했습니다. 전하, 후궁 조씨의 처소를 수색하시어 탕약의 진실을 밝혀주옵소서. 하지만 이미 홍 판서에게 막대한 뇌물을 받은 조정 대신들은 대제학을 잊힌 사람 취급했습니다. 대제학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황실을 모독하고 있나이다. 오히려 홍 판서는 역공을 펼쳐 대제학의 제자들을 하나둘씩 유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로운 선비들이 조정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는 탐욕스러운 노론의 수하들로 채워졌습니다. 후궁 조씨는 마침내 정임 왕후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황후의 자리에 오를 꿈을 꾸었습니다. 궁궐은 바야흐로 악마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희현의 붓끝이 15년 전의 추악한 비화를 거침없이 새겨나갑니다. 그때 태아를 시해하고 가문을 지킨 홍 판서가 다음으로 노린 것이 바로 지금의 전하이옵니다. 임금은 이현의 대사에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홍 판서가 나를 노렸다고? 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렇습니다. 홍 판서는 후궁 조씨의 아이가 아닌 반계 혈통인 지금의 왕을 주목했습니다. 후궁 조씨가 권력을 독점하려 하자 그녀를 배신하고 다루기 쉬운 허수아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홍 판서는 조씨가 세자를 시해하려 했다는 거짓 정보를 지금의 왕에게 흘렸습니다. 세자가 살아있는 한 반계인 공은 평생 어둠 속에서 썩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임금은 홍 판서의 부추김에 속아 세자를 시해하는 비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왕은 자신이 대단한 승리자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홍 판서가 짜놓은 거대한 꼭두각시 인형극의 주인공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형제를 죽이게 만든 자가 바로 옆에 충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사직을 지키기 위해 세자를 죽였다 강변하셨으나 실상은 홍 판서의 가문을 살찌우기 위해 형제의 피를 비겁하게 묻힌 것입니다. 이희현의 필설은 칼보다 매섭게 왕의 심장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편전에 친위대 군사들조차 이 충격적인 비화에 혼란스러워하며 눈치만 살핍니다. 왕은 공포와 배신감에 휩싸여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홍 판서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끈 주범이었습니다. 내가 홍 판서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단 말이냐. 왕의 독백이 서글프게 편전의 천장을 울립니다. 그때 닫혀있던 편전의 문창살 너머로 거대한 횃불의 불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춤을 춥니다.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은 홍판서가 수십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편전으로 들어섭니다. 전하, 궐 밖에 역적 이현의 무리가 가득하여 소신이 직접 잡으러 왔나이다. 홍판서의 비열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편전 안으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홍판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는 이현을 보며 잔인하게 웃습니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었구나. 애송이 사관놈. 내 놈이 아무리 붓을 놀려봤자 이 조선의 권력은 이미 내 손안에 있다. 그는 자신이 왕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어좌에서 일어나 홍판서를 매섭게 노려봅니다. 홍판서, 내 놈이 15년 전 정임 왕후의 태아를 시해한 것이 사실이냐? 왕의 싸늘한 질문에 홍판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전하, 그것이 무슨 역적의 가머니설에 속으시면 안 되옵니다. 또한 나를 부추겨 세자를 죽이게 만들고 나를 꼭두각시로 삼으려 한 것도 사실이냐? 왕의 사자후가 편전을 뒤흔들자 홍판서는 뒤로 한 걸음 주춤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전하, 이제 와서 그런 과거의 일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미 이 궐의 군사들은 모두 제명을 따르고 있나이다. 홍판서는 침입대 군사들을 향해 매섭게 손짓을 하며 소리칩니다. 무엇들 하느냐? 역적 이현과 정신이 나간 임금을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군사들은 홍판서의 비리 전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칼을 거둡니다. 나라의 적통을 둘이나 살해한 대역죄인의 명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정의 군사들이 자신을 외면하자 홍판서는 큰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 놈들, 내 말을 거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칼을 뽑아라. 하지만 정적만이 흐를 뿐 그 누구도 홍판서의 곁에 서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메랑의 종말, 역사의 승리. 이현은 무너지는 홍판서를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힘으로 붓을 움직입니다. 권력의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의 핏줄을 마구잡이로 살해한 간신 홍판서. 오늘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다 필사하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정의의 종소리처럼 퍼져나갑니다. 왕은 허리춤에서 왕의 상징인 보검을 서릉 소리 내며 빼들었습니다. 홍판서, 내 놈의 대역죄는 조선의 하늘 아래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왕이 직접 칼을 휘두르자 홍판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비바람을 일으키던 간신배의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간신 홍판서가 쓰러지자 사방을 포위했던 사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대감의 강요에 못 지켜 따랐을 뿐입니다. 살려주옵소서. 편전안은 순식간에 역적들을 단죄하는 엄숙한 심판의 장으로 바뀝니다. 임금은 피 묻은 칼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다시 어좌로 걸어가 힘없이 앉습니다. 왕은 형제를 죽인 죄책감과 권력의 허무함에 짓눌려 멍하니 허공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더러운 용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왕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립니다. 왕은 바닥에 엎드려 마지막 문장을 적고 있는 이현을 내려다봅니다. 이현아, 내 말이 맞다. 역사는 살아남은 나의 소설이 아니었다. 결국 내 죄상도 홍판서의 악행도 내 붓끝에 의해 영원히 기억되겠구나. 왕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슬프게 미소 짓습니다. 이현은 들으라. 내 너의 목숨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내가 적은 사초를 온전히 보존하겠다. 왕인 나조차 역사 앞에서는 한낱 죄인일 뿐임을 오늘 똑똑히 배웠다. 왕의 전교가 내려지자 군사들은 이현의 목에 겨누었던 칼날을 일제히 거두었습니다. 이현은 감사의 절을 올리는 대신 묵묵히 붓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옷자락은 피와 먹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새벽별처럼 빛났습니다. 소신은 사관의 책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역사는 오직 진실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현은 사초를 가슴에 소중히 안고 편전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이현이 편전의 거대한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가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추어옵니다. 밤새도록 내리던 폭우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맑고 푸른 하늘이 궁궐 위로 펼쳐집니다. 그가 딛는 발걸음마다 15년간 묵은 핏빛 음모가 씻겨나가는 듯합니다. 궐 밖에는 대제하 김문겸의 통문을 받고 전국에서 달려온 의로운 선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현의 손에 들린 사초를 바라보며 일제히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관 이현이 진실을 지켜냈다. 조선의 역사가 살아남았다. 선비들의 함성이 대궐 앞마당을 장엄하게 가득 채웁니다. 이현은 선비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스승의 사가로 발길을 옮깁니다.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스승 김문겸의 묘 앞에 피 묻은 사초를 올려놓습니다. 스승님, 소생이 붓을 꺾지 않고 진실을 지켜냈나이다. 이현의 눈에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스승의 묘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때 불어오는 아침 바람에 사초의 종이가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넘어갑니다. 마치 대제학의 영혼이 제자의 손을 잡으며 장하다 칭찬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사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붓을 꺾지 않는다. 스승의 가르침이 마당을 맴돕니다. 몇 달 후 조정은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노론 벽파의 비리 세력들은 전부 척결되었고 유배 갔던 의로운 선비들이 대거 복직했습니다. 비록 많은 피를 흘렸으나 조선은 다시 한번 올바른 기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의미로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평생을 산속 깊은 사찰에서 형제와 태아들의 넋을 기리며 디도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깨달은 왕의 마지막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어는 조선 최고의 대사관이 되어 춘추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배 사관들을 모아놓고 항상 자신이 겪었던 그 핏빛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쥔 부탄 자루는 권력자들의 칼날보다 1000배는 더 무거운 책임이다. 후배 사관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현은 매일 밤 규장각의 서고를 순찰하며 타버린 흔적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신성한 역사의 보물고였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지지만 진실은 결코 타지 않는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이현은 붓을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내려와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정직한 본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독서 소리가 시골 마을의 마당을 평화롭게 채워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과거 조정을 뒤흔들었던 위대한 사관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자하고 학식 깊은 노학자로 지칭하며 늘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현은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비로소 오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늦은 가을날
서당 마당에 붉은 단풍잎이 비처럼 부드럽게 떨어져 내립니다. 노년의 이현은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며 그는 문득 15년 전 그 뜨거웠던 편전의 밤을 회상합니다. 그때 내가 만약 두려움의 붓을 꺾었더라면 지금의 이 평화가 존재했을까? 이현은 허허 웃으며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과 낡은 붓을 어루만집니다. 그 손은 조선의 역사를 올바르게 돌려놓은 위대한 기적의 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현은 방으로 들어와 마지막 먹을 갈아 하얀 종이를 펼칩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관통했던 핏빛 기록의 마지막 종막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붓이 움직일 때마다 노학자의 깊은 호흡이 방 안의 정적을 아름답게 채웁니다. 나는 왕의 칼날 앞에서도 진실을 보았고 간신의 탐욕 속에서도 조선의 영혼을 보았다. 역사는 인간의 비겁함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의 땀방울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그의 문장 한 줄 한 줄에는 평생을 지켜온 고결한 신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서당 마당으로 등교하며 맑게 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훈장 선생님, 저희 왔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드릴 효도 그를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서당 문을 열었을 때 이현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은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마지막 문장을 완성한 뒤 스승 김문겸의 곁으로 평온하게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의 숙제를 끝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한지에는 먹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검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훈장 선생님의 마지막 글을 조용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글은 서당에 열린 창문을 타고 나가 바람을 타고 온 조선의 산천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대한 사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권력은 안개처럼 사라지나 의로운 사관이 피로 쓴 문장은 영원히 살아남아 후대의 길을 비춥니다. 붓을 꺾지 않은 자들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며 대하사극 극장판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